2012년 7월 2일, 건조한 그날, 미국 테네시주의 산에서 불이 커지는 것을 지나가던 청소년 그룹이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산불이 크게 번지기 전에 빠르게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는 불길한 무언가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에리카 메간 샤프토는 1987년 10월 24일, 테네시주 툴라우마에서 태어났습니다. 메간은 조부모와 부모가 함께 사는 대가족의 일원이었고, 형제도 무려 6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똑똑하고 재치 있었으며 일머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상하고 미소만으로도 누군가를 격려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었습니다. 메간은 학교에서도 성적이 매우 좋았고 본인의 성격과 아주 잘 맞는 간호사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간호대학에 입학하였고 레스토랑에서 웨이트리스로 알바도 했습니다. 메간은 95년식 머스탱을 몰고 다녔고 항상 어머니에게 본인의 하루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줬었습니다. 2012년 7월 1일 일요일, 가족들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하기로 약속이 잡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늦도록 메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족 식사를 정말 좋아하던 메간이 오지 않자 어머니는 걱정이 되어 그녀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통화는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갈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10대들의 신고로 산불 진화와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 날은 무려 40도에다가 굉장히 건조했습니다. 먼저 온 경찰들은 산불이 지나간 자리를 탐색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검게 그을린 유골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불은 일부러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유골을 조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간호학교 셔츠를 입고 있었고 발목과 귀 뒤에 별문신이 있는 신원 미상의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이 여성은 허리 아래로는 옷이 없었습니다. 20대 여성으로 보였으며 불은 그녀의 골반 부위를 집중적으로 태운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첫 번째 용의자로 3년이나 사귄 메간의 남자친구인 크리스를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메간의 자동차는 범죄 현장으로부터 15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크리스는 사건이 발생한 날, 메간이 간호학교 친구가 추천해준 직장을 수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간과 조금 있다가 보자고 약속한 후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백화점에서 근무했습니다. 크리스는 메간과 사이는 사실 썩 좋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녀를 다치게 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크리스가 말해준 직장을 추천해준 친구를 수사하기로 합니다. 크리스는 그녀의 이름은 나오미라고 했습니다. 막상 경찰이 나오미를 만나보니 그녀는 메간과 친하지 않다고 말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1년 전 같은 반 친구였고 딱 한 번 나오미의 남편이 그들을 진료소에 데려다 준 적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뒤로는 서로 접점이 전혀 없었고 직장에 관해서는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부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메간의 사망 원인은 얼굴에 맞은 총상 때문이었습니다. 범인은 그녀를 겁탈하고 살해한 후 불에 태운 것이었습니다. 범인의 DNA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다시 과학수사대의 역량에 모든 것이 달렸습니다. 다시 경찰들은 남자친구 크리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시간에 크리스가 백화점에서 근무했던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새로운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메간의 휴대폰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크리스가 메간의 번호폰 번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번호폰은 저렴한 선불 휴대폰입니다. 보통 범죄자들이 당국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직장 면접을 볼 때 사용한 것이 번호폰이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이 휴대폰을 구입한 것이 누구인지 역추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 번호폰을 구입하고 있던 한 남자를 수사선상에 올리게 됩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티모시, 마약 딜러라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신문을 받은 그는 본이 존스라는 사람에게 전달했다고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사실 경찰들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과를 가지고 있지만 경찰 정보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오미의 남편인 것도 밝혀졌습니다. 본인은 메간과 아내를 학교에 데려다 준 시간 외에는 사적으로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다고 이번 사건과 연루되는 것과 티모시로부터 번호폰을 받은 적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메간의 시신에서 수집한 DNA의 결과는 도니 존스와 일치하였습니다. 증거가 나오자 도니는 작전을 바꿔 메간과는 합의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범인이라는 심증은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체포할 수 없었던 경찰들은 그를 붙잡기 위해서 노력했고 우선 그의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된 소총을 핑계로 완전 다른 사건으로 억지로 체포를 했습니다. 그의 번호폰을 데이터 분석한 결과 그는 오직 메간과 연락하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도니는 그녀에게 간호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을 추천해줬었고
그녀에게 가짜 주소로 범행 장소로 유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GPS 데이터는 메간의 버려진 차량에서 확인됐고 그녀의 시신이 있는 곳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도니의 가족은 그 지역에 여러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농장들을 압수수색하기 시작했고 동생이 메간에게 선물해준 보라색 스카프의 탄 조각도 발견됐습니다. 2012년 11월 5일 도니 존슨은 살인과 납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2013년 2월 4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메간의 여동생은 언니가 목숨을 잃지 않았다면 도니가 여전히 여성들을 속이려고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언니가 그를 평생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지역 사회의 다른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Justice is kind of a funny word. Justice is a word for this world. It's not a word for families and victims. 2013년 안타까운 사건의 기억을 견디지 못한 메간의 어머니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도니는 실질적으로 2명이나 살해한 것이 됐습니다. 인간이 본인의 욕구를 조절할 수 없다면 과연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본인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타인을 하찮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테네시주의 메간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